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어제 좀 훅 쉬시고 오늘 장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오늘 샌드위치로 좀 쉬어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참 시장도 좋았으려면 좋았을 텐데 정말 오늘 실망스러운 하루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FOMC 결과에 따라서 급등하기도 했지만 하루 만에 폭락 장세로 돌아왔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간 듯한데요. 또 중화권 증시도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속절없이 좀 무너지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4% 가까이 빠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우리 시장도 오늘 이러한 하락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 속에서 양시장 1% 넘게 빠졌는데요. 하지만 조금 다행인 건 그나마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섹터를 보면 오늘 수소 관련주들이 그나마 시장을 좀 지탱을 해줬는데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겠다라는 기대감에 따라서 수소 관련주들 조금 오르는 모습들 나타냈고요. 뿐만 아니라 전선, 통신주, 그리고 정유주, 해운주들까지 그리고 항공주까지 조금은 선방하는 흐름들 나타내면서 우리 시장은 조금 하락폭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주간 지수로도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1.8%가량 밀렸고요. 코스닥도 2% 넘게 빠졌던 한 주였고요. 지수 차트를 보면 2월부터 박스권 시장이 계속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 박스권의 하단에서 지금 하단에 좀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하단을 깨고 내려갈지 이러한 하단을 좀 지지받고 다시 상승으로 시장이 돌려줄지 그러한 부분들이 이 시장에서 관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요즘 정말 이러한 시장 대응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는 좀 안녕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저희가 좀 구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도 충분한 수익으로 즐기고 계시는 한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어렵게 모셔봤는데요. 바로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요일과 오늘 시장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정말 힘든 시장 보냈을 텐데 장자방 전문가님은 수요일에 30% 아니고요. 300%라는 수익을 또 저희에게 선물을 해주셨고 오늘은 단 30분 만에 100%라는 수익을 더블로 맛보셨다라고 합니다. 자,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 모시고 이러한 수익 비법들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1시간도 저희 홍당무와 알찬 시간 보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전략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그냥 검색창 아니고요.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50분만 문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그 50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장자방 전문가님의 100%의 수익 전략, 300%의 수익 전략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현물시장, 즉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장자방 전문가님 정말 유명한 최고의 차티스트죠.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이러한 매매할 수 있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그런 안목을 또 넓혀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 방송에서 정말 유일무이하게 전체적인 섹터를 또 훑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러한 섹터별, 종목별 전략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살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또 집중해 보시기 바랄게요. 전문가님 저희 어렵게 모셨거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먼저 시청자분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결 상태가 좀 많이 손상이 돼서 강의를 좀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음성을 아마 좀 들리시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성을 높이기가 어려워서 이 정도 음성을 톤으로 유지할 테니까 조금 귀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 상황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제가 시장 상황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하고 지금 수요일하고 금요일 일주일에 2번 만나게 됩니다. 근데 수요일 날은 제가 기획 특강을 하겠다라고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름하여 종목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맛보기만 좀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ATS 시스템 안에 보시면 이런 것이 있어요. 캔들 패턴 분석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능이. 그래서 각 패턴별로 교수형 차트 패턴, 상승형 삿바, 장대 음봉, 장대 양봉 이렇게 패턴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걸 하나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상승 장악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음봉이 하나 있고 이 음봉의 길이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연속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매주 수요일마다 뭘 할 거냐면 이렇게 종목들 중에 패턴을 좀 설명할까 해요. 그냥 단순하게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패턴만 가지고도 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상승 장악형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이 지금 이렇게 많아요. 보실래요? 되게 많죠. 이만큼 수십 개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클릭하면서 이 패턴들이 어디가 매점이 어디서 우리가 사야 되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목이 좀 나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설명을 많이 못하겠네요. 자꾸 기침이 나서. 그래서 이 종목들을 설명을 하게 되면 제가 지난주 강의 때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금요일날 강의 때. 아마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주식을 가르치는 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굉장히 저를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가르쳐줘 버리면 개인 매매자들이 주식을 하는 거고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종목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종목들을 추천받고 매매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찾다 보면 내가 여기서 괜찮은 패턴들을 찾는 방법들이 있고 실제 바닥을 잡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 사지 말아야 되고 어떤 건 사야 되고 어느 타이밍이 주로 괜찮은지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 내려오다가 앞에 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아서 최점 바닥이 오면 얘는 쌍바닥 패턴이에요. 이 패턴에서 어떤 패턴이 만들어질 때 나는 쌍바닥을 매수한다는 거고 쌍바닥이 왜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밀렸느냐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어떠냐면 쌍바닥 패턴은요. 여러분 하나만 알아두세요. 패턴으로 그냥 제가 다음 주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고점에서부터 직전 저점에 쌍바닥이 나오게 되면 얘는 여기서 바닥이 잡힐 때 매수를 할 때 얼마큼 가냐면 떨어진 폭 있잖아요.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수미 씨 혹시 보이나요? 네,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그 떨어진 폭의 절반 정도가 상승의 목표치가 됩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단타를 보통 치게 되고요. 그런 이후에 패턴이 어떠냐면 한 번 더 밀어요. 한 번 더 밀 때 우리가 앞에 찍었던 1번 저점, 여기 2번 저점, 여기 3번 저점이라고 한다면 3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얘는 이 2바닥보다는 저점이 높아야 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벌어지냐면 올라갔던 이 고점을 통상 돌파하거든요. 돌파 못하면 추세는 여기서 끝. 얘를 돌파하는 순간 앞점 고점까지 간다가 일반적인 차트를 보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시청자 여러분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실까요? 네, 아마 이런 식의 패턴의 강의는 소위 말하는 유료 강의들 제외하고 무료로 진행하는 곳에서 아마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살피면서 이런 종목 괜찮아요, 이런 패턴 괜찮아요 이야기하고 이런 건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종목을 추천할 생각은 저는 없어요. 근데 어느 패턴에서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반대로 하락장악이란 말이죠. 얘가 그러면은 얘는 계속 하락이에요. 보실까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서 건들게 되면 물릴 수밖에 없는 패턴, 반대로 얘도 물릴 수밖에 없는 패턴.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게 되면 얘는 무조건 억상명, 얘는 그냥 끝나는 하락하는 종목들 이런 패턴들 내가 찾아낸다면 나는 이거랑 반대인 종목들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하락반전. 이게 상승하다 말고 갑자기 고점에서 앞전 고점 돌파했는데 연봉이 떠요. 물론 하루 이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통상 이 패턴들은 시세가 거의 다 한 걸로 봐요. 이런 건 건들지 않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하나씩 찾다 보면 꽤 재밌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날 이런 차트 패턴들을 좀 정리해드릴 생각을 하거든요. 재밌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종목이 이런 걸 배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예, 무료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1번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1번 방은 1,500명이 꽉 찼어요. 더 이상 받고 있지 않고요. 2번 방을 지금 운영하는데 2번 방도 지금 한 500분 좀 넘어가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양쪽으로 거의 한 2,000명 가까운 인원이 있습니다. 꽤 많으시죠. 왜냐면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선물옵션이 주력인데 주식은 플러스 알파로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건데 오히려 웬만한 주식방보다 훨씬 더 인원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소멸한 종목들을 잘 안 드려요. 되게 오랫동안 한 달에 두세 번만 매매하면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여러분이 제가 못 찾는 종목도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2,300개, 2,400개 종목을 언제 다 봅니까? 저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가 괜찮아 보이는 것들 눈여겨보다가 한 번씩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도 아마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오셔서 같이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패턴 중에 보면 경동도시가스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우리가 패턴을 가지고 본다면 바닥에 2만 원부터 시작해서 37,500원까지. 바닥에서부터 2배 조금 못 가요. 얘는 내려올 때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거의 앞전 저점보다 살짝 높죠. 왜냐하면 지킨 놈이면. 근데 유난히 지키는 가격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거래량을 만들지 않았지만 거래량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거래가 죽으면서 살살살 매집이 들어오는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저점이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매집하는 차트가 돼요. 매집할 때 얘가 1차 목표를 얼마나 잡냐면 앞전 고점에서 눌린 자리까지 여기를 이렇게 계산하셔서 이거의 약 절반가량을 생각하시게 되면 대략 얘가 가는 목표치를 거의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50% 지점 이쯤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차트 패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저렇게 쌍바닥 패턴과 쓰리바닥, 다중바닥 패턴을 제가 제일 많이 매매를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패턴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게 될 것 같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단톡방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빨리 들어오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왜냐면 제 단톡방 때문에 이 방 안에서 사실 시황을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얘기는 이 시황 자체가 내가 매매를 해야 될 자리와 하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분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하실까요? 예. 그러면 그렇게 있다가 배팅을 하면 되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베스트는 그냥 주식하시는 분들께 죄송한데 그냥 제 소신이니까 뭐 그런갑다 하고 들으세요. 저는 올해까지는 주식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올해까지는 별로예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의 매매는 그냥 시대좀 나올 기회 있으면 사서 한 며칠 들고 갔다가 짧으면 1박 2일, 2박 3일에 팔고 나오고 길어봐야 1, 2주 들고 있다가 팔아먹고 이런 매매로 짧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매하지 않으면 올해는 주식하는 분들 거의 다 물려요. 이해하십니까? 네, 거의 물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해봐야 그냥 뭐 코덱스 레버리지나 아니면 150 레버리지 같은 것들 지수 관련 상품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팡플러스나 S&P, 차이나 H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종목 잘못 들어갔다가 한 번 엮이면 계좌 박살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걸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시험 전반에 관한 얘기를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만 보시지 마시고 단톡방 들어오세요. 네, 오셔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이 상품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상승하고 내려가게 되면은 떨어지는 상품이에요. 근데 전체를 보세요. 얘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고점이 어떠냐면 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방향성이. 그리고 이 저점도 1번 저점보다 여기 2번 저점이 낮고요. 얘보다 3번 저점이 현재 더 낮습니다. 그 얘기는 하락 추세라고 하는 건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집니다. 제 말씀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은 우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십시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얘가 계속 하락만 할 거야, 상승 안 할 거야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얘는 이 추세가 상단이 있죠. 1번, 2번, 3번. 얘를 돌파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까요, 여러분? 혹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얘가 내려갈 때 3번 하단을 깨는지를 오늘 볼 생각이에요. 다음 주에. 목요일날 3번 만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3번 저점이 만약에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시장은 떨어지는 폭을 굉장히 키울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이렇게 하락형 변동성, 변동 이후에 결국은 하락하는 이 구간으로 현재 볼 수밖에 없는 패턴이고요. 물론 저점 잡고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저는 시세가 나고 빠지는 과정을 당분간 이렇게 변동성으로 볼 생각이고, 그러다가 이 추세 하단 보시면 17,930원 4월 27일인데요. 얘가 깨진다면 하락을 꽤 세게 갈 구조일 거고, 반대로 이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식도 좀 사고 ETF도 매수할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식에 물려 계시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보여지는 방에서 하락세라는 얘기를 눈에 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 150입니다. 자, 얘는 중소형주입니다. 그러면 조금 보시게 되면 얘도 아까랑 같은 패턴의 추세를 보시게 될 때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던 놈이 어느 순간 수렴대가 하방으로 이탈해 버립니다. 방향은 하방이 되죠. 그럼 얘는 어디가 보이냐면 앞에 쌍바닥을 지키느냐. 자, 그럼 다음 주에 판가름 나겠죠? 다음 주 만기니까. 다음 주에 이 자리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시장은 왕창 빠지는 상당한 패닉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주식하는 분들에게 욕먹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냥 5월 말까지 뺐으면 좋겠어요. 네, 5월 말까지 빼버리고 5월 말 6월 초에 그때부터 상승을 단기에 바짝 들어올리는 파동이 나온다면 저처럼 집중해서 물량을 강하게 베팅하는 매매자에게는 어쩌면 인생 역전의 기회도 한번 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이때 이렇게 딱 팍 올라간 이 추세는 추세로 가기는 어렵다입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질 때 단기에 급등하는 추세가 한번 나온다면 5월 말에서 6월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만약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면 얘는 급등보다는 계단식 상승 형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 150하고 레버리지 두 개 다 체크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 팡 플러스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팡은 뭔지 다 아시죠? 페이스북, 애플, 구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괜찮은 기술주, 성장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에 저점을 얘가 깼다가 회복했는데 다시 무너지고 있어서 진짜 바닥이 어딘지 확인이 좀 필요한 과정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장기로 여러분이 보시는 분이라면 그냥 떨어질 때마다 조금 모아놓는 거는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기로 보기에는 아직 저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21,000원 밑에서는 그냥 꾸준하게 모아놓으시는 관점에서 중기 이상을 좀 바라보는 입장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장기로 볼 때 만약에 내년까지 가져갈 그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으시기는 이럴 때가 훨씬 좋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할 자리는 안 된다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글로벌 4차 혁신 산업기술이라고, 우리 지난번에 단타를 한번 잡았는데 여기서 쫙 올라가면서 시세가 제법 낮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한 절반 팔았는데 밀리면서 입절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패턴이 깨졌거든요. 그럼 이 깨진 게 저점이 나오게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자, 어떻게 저점을 계산하시냐면 얘가 지금 17,500원, 18,000원대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 앞전 저점 자리가 15,7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략 2,000원 정도의 폭을 만들거든요. 이해되시겠죠? 네, 2,000원 정도. 그러면 얘가 15,700원에서 최대 빠지면 전 어디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냐면 약 마이너스 2,000원.
그러면은 13,500원에서 14,000원 가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쯤 왔을 때 저는 본격 배팅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은 조금 기다려보는 생각이고, 그다음 만약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15,700원대로 회복할 때 앞에 지켰던 가격을 회복하게 되면 참 더 가는 거거든요. 그때 따라가서 이 정도의 단타 16,700원에서 17,000원 초반 정도까지만 먹고 빠진다. 10%에서 15% 먹고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그래, 글로벌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섹터고 테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냥 꾸준히 모아가시더라도 딱히 손해나지 않는다입니다. 다만 시장 상황이 지금 우리무중이기 때문에 욕심내서 매매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S&P 500입니다. 자, S&P는 보시면 쟤보다 조금 패턴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S&P는 다음 주에 만약에 얘가 이 앞전 저점을 깬다면 우리가 한번 비중 30에서 50% 거의 풀베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줄 거예요. 이해해 주실까요? 근데 만약 깨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면 비중 10%에서 15% 정도, 많아도 20% 넘기지 않게끔 10% 15% 정도 유지하시는 것이 저는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본다 이고요. 꾸준히 모아가는 입장에서는 사셔도 무방한 섹터입니다. 자, 그 다음 차이나 H를 보여줍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서 2,200원, 2,200원, 그리고 2,250원 이 가격대에서 비중 30에서 50% 거의 풀베팅이죠. 그 정도면. 그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3,100원에서 3,200원에 다 팔았어요. 이만큼. 꽤 많이 수익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 하루에 막 20%씩 올라가고 10%씩 올라갔어요. 좀 짧아 보이지만 그래서 40%에서 50%가량의 차익을 내는데 우리가 불과 한 3, 4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고점까지는 조금 더 걸렸습니다만 그래서 전날 팔고 나서 이때 사라 그럴 때 안 샀어요. 시초가부터 사라 그럴 때 안 사다가 갑자기 내려오니까 이제 좀 사도 되냐 사도 되냐 그건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노렸던 게 얼마였냐면 2,500원에서 2,200원 사이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석식이 계속 제 강의 보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2,500원 밑에 살 기회가 바겐세일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겐세일에 살 기회가 3일밖에 없었습니다. 3일밖에. 그리고 나서 튀어 올라갑니다. 얼마까지? 2,800원대에서 절반을 청산합니다. 자, 그러면 단기에 우리가 매수해서 이틀, 3일 정도밖에 살 기회 안 주고 올라갈 때 10%에서 15%대까지 확 치고 올라가서 차익 실현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식을 좋아하는 패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패턴에서 바닥을 잡고 추세가 무너져 사지 않고 있다가 바닥 잡히는 거 확인하고 분할 매수. 그러면 여기서 반등 나와봤자 아까 차트 패턴 기억나십니까? 바닥에서 내려왔을 때 이거의 절반축 정도밖에 못 올라온다니까요. 첫 파동은. 그래서 다 팔아먹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쌍바닥인데 자 여러분 한번 찌긋하게 다시 볼게요. 앞에 2,170원과 2,400원대 저점은 얘보다 얘가 약 300원에서 400원 정도 위에 있네요. 그 얘기는 1번 저점보다 2번 저점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저점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그 뜻은 그럼 얘가 올라갈 때 우리가 목표치 어디까지 보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앞전 고점을 봐요. 근데 여기까지 한 번에 가기만 하면 주식 다 돈 벌게요. 정말 편하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실전에 가보면 대충 어디쯤 가게 되면 여기 앞전 고점을 목표가 잡게 되면 보통은 거기까지 못 가요. 그래서 저는 절반 정산을 반드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센 놈은 여기까지 가는데 쓸 건지 안 쓸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1차 청산을 반드시 2,800원 이렇게 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한 종목이 한 5천만 원 됐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여기가 그러면 10% 15%씩 날 때 내가 2,500을 팔아먹었어요. 그럼 2,500에 대해서는 10% 15%의 차익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2,500만 원 10%면 얼마죠? 250만 원. 10%면은 15%면 32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차익실현합니다. 나머지 남은 2,500만 원 가지고 나는 더 이만큼 가면 더 벌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못 가다가 밀리면
내가 약수익에서 정리하면 돼요. 저희가 평균이 2,500원 밑에 샀기 때문에 평균 단가 2,500원 아래 있었거든요. 제가 밀리면 2,650원을 차익 실현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2,500원에 산 사람이라고 계산했을 때 2,650원이면 주당 150원은 무조건 수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어서 반을 팔았는데 나머지 물량은 밀려서 익절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서 샀으니 이만큼의 차익에서 반을 차익을 했고 이만큼을 들고 싶었는데 안 갔어. 아쉽지. 근데 난 밀리면서 그러면 나는 손해보니 아니 내가 수익 난 거 주당 150원은 일단은 먹고 끝났다는 거죠. 제가 운영하는 방식은 이래요. 오케이? 제가 지금 무료 톡방 두 군데에서 인원이 2,000명에 입덕하는데 2,000명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왜 도대체 제 방에 오셔서 안 나가시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가 길게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길게 보기가 그러면 내가 어느 자리가 좀 안전하냐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 말씀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피고 살피다가 어쩌다 한 번씩 드리는데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자, 우리 여기 2,200원, 2,250원 사서 3,100원, 3,200원에 다 팔았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나는 이때 안 사다가 이제 막 급한 거야. 그럼 여기서 막 타. 그러면 갈 때는 조금 가면 타다 밀리면 운전 정리해야 되거든요. 왜? 내가 산 가격이 좋지 않으니까. 근데 그분은 어떠냐면 내려올 때 열심히 물려요. 그죠? 예,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내려올 때마다 열심히 물려. 거의 뭐 이때만 뭐 대주주고 이때만 같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올라올 때 여기 2,800원대 반을 정리하세요 얘기하면 정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여기서 밑에서 살 때는 아니라 2,500원부터 살 때는 안 사다가 1차 청산하고 여기 목표 간다니까 이만큼 가는 생각만 나지 밀릴 때 입절한다는 얘기는 안 들리는 거예요.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너 때문에 손해 봤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분명히 쌀 때 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비쌀 때 팔아먹으라고 얘기했고 남은 자유한 가지고 입절 걸고 여기 보고 싶은데 가다가 밀리면 주당 150원 벌고 끝난다 이겁니다. 이해하실까요? 이게 제가 주식과 선물 옵션을 내면 제 원칙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또 인도 리프티 네, 끝났죠. 이제 이탈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베트남이요. 베트남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면 모르겠네요. 베트남 아래꼬리 달고 있을 때 이날 무조건 사라고 최저점이라고 그 다음날 양봉 뜰 때 우와 하면서 베트남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반을 청산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연봉 떨어진 이날에 탄력이 둔화되는 것 같은데 단타 치는 분들은 모조리 정리하십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가 22,500원을 깨지는 순간 전량 차익 실현할게요. 나머지 절반 물량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왜 1차 청산되고 밀려서 절반 차익 실현이 왜 되냐면 얘가 하락장이라 그래요. 아십니까? 네. 시장이 하락장에서는 그 어떤 장사도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가 관심 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농산물 선물이에요. 농산물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보게 되면 먹거리요. 우리가 구리, 쌀, 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선물 지수 펀드인데 얘는 계속 올라가요. 다시 말해서 먹거리에 대한 집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 장보기 물가가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움직이는 게 2차 전지 세트인데 지금 여기서 사서 딱히 돈을 벌거나 잃거나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장이 빠지면 들어가면 좋겠는데 지금 자리 횡보하다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조금 관망해 볼 생각입니다. 아직 안 살 생각이고요. 글로벌 리튬 이온차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얘는 앞에 저점 자리를 여기에요. 그러면 9,300원이거든요. 근데 얘 9,300원 밑에서는 사실 저점인지 알 수가 없는데 올라타고 나서 여기를 회복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양봉이 서요. 그럼 도략 얘는 얼마쯤 보냐면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까지 올라간다고 볼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내려올 때 패턴들이 잡히고 반등한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노려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차트 패턴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설명하겠다고 할 때 이렇게 패턴을 설명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여러분께 아마 제가 박스비 생방송은 지금 벌써 30분 지났죠. 그렇죠? 생방송 안에 다양한 세타를 하다 보면 전부 다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 하루 제가 기획강으로 좀 차트 패턴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도 안 오시고 들어오세요.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를 바라보시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아침저쯤에서 크게 양봉을 샀는데 패턴이 다음 주에 만약 양봉을 산다면 저는 13,500원에서 14,000원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가 떨어져서 망가지면 11,500원에는 그냥 차익 시장 리처를 좀 해주세요. 이해하셨죠? 저희 이거 좀 많이 샀거든요. 여기 밑에 들어올 때 하나, 둘, 셋, 3일 산 거라서 지금 절반 정도 12,000원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가져가시면 충분하지 않냐. 그리고 2,500원에 입절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동차 섹터인데요. 흘러내리는 과정이라서 보유자가 입절 걸고 버티는 건 가능하나 신규 매수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반도체 섹터인데요. 무너져 있어서 아직 바닥 확인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얘는 악전 쌍바닥 자리를 확인이 되는지를 보고 싶어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기대가 확인되면 살 것이고 제가 깨진다면 시장은 급락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살지 말지 여러분 지금 제 단톡방에서 말씀드릴게요. 들어오세요. 네, 지금 시간 다 돼가죠? 얼른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게임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여행하고 게임 쪽에 관련 주식들이 슬슬 바닥을 형성해가는 과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보시면 되겠고 바이오는 계속 단타 쳤다가 빠져서 단타 쳤다 빠졌다 그러는 과정이라 딱히 매력적인 종목은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설명드리는 종목이 2차 전지 관련해서 하나솔루션 세력주 중에 유명한 주거든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패턴 설명해 드릴게요. 얘가 여러분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어떻게 형성이 시세가 됐다가 살아나고 눌렀다 가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나솔루션 말씀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보시면 지금 좋은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다 죽어가요. 그래서 보시면 게임의 대표도 마찬가지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뭐 거의 다 줄줄줄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주식을 건들기에는 사실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목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세력주를 봐야 돼요. 근데 저는 방송이 2,000명이 넘는 단톡방 인원들이 있다 보니 중소형 종목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은 언급 안 하려고요. 이해하셨죠? 예, 주식을 강의하는 게 직업으로 삼는 분들께 그냥 맡겨놓을게요. 제가 중소형주까지 건들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돼서 아예 볼 생각이 없습니다. 대형주 종목에서 좀 안전한 타임 기다려서 매매하는 아마 그런 형식으로 진행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고려 아연을 보시게 되면 이가 비철금속 중에서 특히나 제철 관련 종목 중에 고려 아연을 가장 좋아했던 것은 지금 여러분 제가 주봉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계속 건드려왔던 게 작년도부터 여기 40만 원대 초반에서 사가지고 팔고 눌림에서도 팔고 눌림에서도 팔고 눌림에서도 팔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48만 원에서 51만 원대에서 중적으로 매수하시면서 제가 60만 원대에 갈 거라고 계속 눈을 외쳤거든요. 그래서 60만 원대 넘기고 나서 팔고 지금 끝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50만 원 초반대까지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할 생각이라서 지금 고려 아연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네. 우리가 제가 주식 파트는 여기까지 하고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주식 파트를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지나가다가 되게 낡은 집들을 보면 우리는 저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 라고 얘기하지만 부동산을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 자리가 새거가 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은어처럼 속어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오래돼서 낡아서 쓰러져가는 집들을 보면 아름답게 썩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대요. 그 얘기를 참 웃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주식을 보면서 정말 좋은 종목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강남 3구에 있는 전철이 가깝고 학군이 몇 개 안 되는 동네를 만약에 예를 든다면 거기가 집값이 떨어지면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경쟁적인 지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집값이 싸지면 살 수 있는 너무너무 감사한 기회잖아. 저가 매수 기회인데 주식도 똑같아요.
조그마한 종목들 동전 뭐 이렇게 100번 값도 안 되는 거 있잖아. 100번 요즘에 한 그릇만 돈 10,000원 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애지간한 밥집 가도 뭐 설렁탕 한 그릇 먹어도 10,000원 넘어가는 세상인데, 그러면 밥그릇 한 그릇값도 안 되는 것들 건들지 마십시오. 그거 대박 나는 사람은 소수고요. 대부분 깡통차입니다. 그래서 정말 검증된 회사들 중에 얘들이 싸지면 우리가 아름답게 죽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싸게 살 기회를 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트레이더가 아닌 매니저, 여러분들 투자자의 관점에서 만약에 보신다면, 올해 연말쯤에서 내년 요맘때, 내년 한 봄, 내년 한 4월에서 6월 사이 이쯤이 아마 최근 몇 년간의 가장 최저점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주식 사가지고 묻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방송 출연을 언제까지 하고 이런 강의를 언제까지 드릴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이 강의를 그만뒀을 때 옛날에 이런 사람이 이런 강의를 했었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됐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기획특강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굉장히 패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패턴들 하나하나를 제가 쭉 한번 읊어드릴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이 빠지는 패턴들은 어떻게 빠지는지, 얘는 주식에서는 볼 수 없는 선물옵션에서만 볼 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 패턴을 보면서 이런 종목만 피하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주식에서는 이걸 피해야 돈을 벌어. 근데 선물옵션에서는 하락 패턴을 잘 잡으면 하락장의 부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매주 수요일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얘기 여기까지 드리고 잠시 후에 선물옵션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옵션 만기일이 있는 다음 주가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섹터별, 종목별의 전략들 아주 꼼꼼하게 세워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러한 섹터별, 종목별 전략들을 더욱더 실시간으로 또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바로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그냥 클릭하셔서 입장만 해주시면 장자방 전문가님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전략, 섹터에 대한 전략들 챙겨주시니까요. 지금 얼른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시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바로 하루 만에 300%의 수익을 내고 또 오늘 같은 날 단 30분 만에 수익을 더블 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정말 많이들 궁금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루에 30%가 상한가인데 이렇게 100%, 300%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고 말씀 주실 수가 있는데, 바로 선물 옵션을 통해서는 이러한 전략들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수익들이 가능한데 사실 선물 옵션은 이 상한가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해도 30% 넘는 수익을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장자방 전문가님이 오늘 아침에 개장을 하고 30분 만에 100%의 수익을 챙겼다고 하는데 그 비법들 지금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와 함께 이 선물 옵션의 개념에 대해서도 좀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물 옵션은요, 이 매매 용어들이 일반 주식 시장과는 조금은
종목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선물 옵션은 쉽게 말해서 이 선물이라는 종목과 옵션이라는 종목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물이라는 종목으로 제가 먼저 좀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익혀보도록 하면 기준가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기준가를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매일 아침에 노란톡을 통해서 장 시작 전에 올려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매수 저항가가 있습니다. 매수 쪽에 저항가가 있는데 이런 저항가와 아래 보시면 지지가가 있는데 이러한 기준가, 저항가, 지지가를 노란톡을 통해서 장자방 전문가님이 장 시작 전에 모두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지수가 올라가면 즉 시장이 상승을 하면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에 진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진입했던 물량들을 청산을 하면 수익을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반대로 요즘처럼 계속해서 좀 내리막을 걸을 때는 선물 시장에서 내려가는 방향에 따른 매도에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도에 진입한 물량들을 저희가 매도 청산을 하면 이렇게 또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는데 정말 쉽게 말해서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방향대로 우리가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고 시장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폭만큼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쉽게 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든 시장이 빠지든 양방향을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30분 만에 100% 수익이 날 수 있다고? 30분 만에 수익이 더블이 날 수 있다고? 정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번 오늘 시장에 대입해서 한번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 포인트들 잡아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연결된 건가요? 보시면 선물 옵션이라는 건 결국은 지수에 오르고 내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방송 화면에 아마 크게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화면을 크게 한번 일단 간단한 그림을 보여드리고 키워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가다 저항가다라고 얘기하는 건 먼저 지지가라는 개념은 어느 자리까지 이렇게 찍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리바운딩하는 반등이 나오는 가격을 우리가 지지가라고 부르고요. 또 저항가라는 개념은 어디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넘지 못하고 무너지는 걸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저런 기준들이 없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올라가는 장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내려가는 장이냐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수가 오르는 것은 선물을 매수해서 올라가는 방향의 수익을 내고 그리고 지수가 내려가는 것은 선물을 매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보통 시청자분들께서 옵션을 얘기하면 머리 아파하세요. 자,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리 휴미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물은 하락하면 오늘 아침에 선물이 하락하면서 매도 대응을 하니까 이만큼이 빠졌어요. 그래서 주식인 사람은 더 빠지니까 어제 여기서 끝났는데 이만큼 빠지고 또 빠지니까 손실이 많이 나요. 그러면 이때 선물하는 사람은 선물 매도라는 걸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때 그러면 옵션에 관한 개념 한다는 설명을 드리면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을 우리가 콜 옵션이라고 해요. 자, 콜 옵션이라는 건 지수가 상승할 때만 수익을 냅니다. 그러면 선물은 올라가는 것만 수익 나는 게 선물의 매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을 아까 설명하면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기준가가 있을 때 뭐 하게 되냐면 선물을 매도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락 방향으로의 매매를 매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때 옵션은 콜옵션이 상승하는데 지수가 올라갈 때 상승하면 지수가 빠지면 콜옵션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보면 되냐면 콜옵션이 내려간다. 시장은 하락한다. 그럼 뭐 사면 되냐라고 물으면 선물하는 사람은 선물을 매도해서 떨어지는 만큼의 이득을 내고 대신 옵션하는 사람은 풋옵션을 사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시초가부터 풋옵션을 거의 풀베팅 몰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수익 났냐면 이만큼 수익이 났거든요. 자, 지금 차트를 잠깐 제가 키워서 보여드려 볼게요. 방송 화면에 너무 작게 나가는 것 같았으면 키워놨어요. 좀 크게 보이시나요? 네, 크게 보시면 자, 얘를 지금 제가 30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얘가 연휴 전날에 5월 5일 어린이날 전에 5월 4일 날에 최저가가 1.04예요. 1.04면 쉽게 말해서 10만 4천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10만 4천 원짜리가 오늘 얼마까지 왔냐면 오늘 고가가 2.61이에요. 26만 원이라고. 이해되실까요? 26만 1천 원. 그렇죠? 네. 계산하기 편하게 계산하시면 그러면 얘는 바닥에서 1.5배가 난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럼 수익률이 하루 만에 150% 수익이 난 거죠. 자, 제가 어린이날 연휴 전에 제가 유료로 강의하고 있는 교육생분들께 그랬거든요. 연휴가 끝나면 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대 방향 풋옵션을 매수해서 오버하면 좋겠다. 근데 제가 거의 떨어질 거라고 보지만 만에 하나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 손실은 줄일 수 있어야 되니까 하방의 풋옵션에다가 70%를 사고 그리고 혹시 올라가게 되면 내가 손실은 줄여야 되니까 콜옵션은 30%만 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두 개가 1,000만 원어치 샀다고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그러면 얘는 풋옵션이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샀는데 26만 원까지 갔어. 그러면 얘는 얼마죠? 그러면 2,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콜옵션 올라가는 수익 나는 거에다가 30%를 배팅했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700만 원을 나는 배팅한 건데 700만 원이 얼마가 되냐면 2배 반이 난 거예요. 그러면 724, 1,400에다 약 2천만 원 정도가 된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네. 그럼 얘가 고점까지 거의 2천만 원 가량이 됐으니까 나는 이익금을 한 1,400여만 원 가량이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물론 고점의 판단을 가정하에. 근데 얘는 30%밖에 안 샀으니까 손해가 반토막이 나더라도 나는 산 거 300만 원을 반토막이니까 150, 마이너스 200 이 범위밖에 손해를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내려갈 때 이거보다 매력적인 게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이 차트를 가지고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시간이 3분 남았군요. 자, 보세요. 풋옵션이 얘가 여기 보면 67만 7천 원이 고가였어요. 근데 최저가가 얼마까지 빠졌냐면은 며칠 만에 10만 원대까지 빠져요. 그러면 6분의 1 이상 죽고 나서 바닥이 잡히고 나서 바닥에서 2배 반의 시세가 났는데 우리는 1.30배에 샀거든요. 거의 최바닥에서도 2배 수익을 내고 차익 실현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주식을 여러분 바닥에서 잘 사는 게 아시겠죠? 왜 기다리냐면 이 옵션 텍트를 통해서 이렇게 쌍바닥, 간단하죠? 쌍바닥에서 내가 매수한 거야. 근데 이걸 어떤 패턴일 때 쌍바닥에 사는지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선물 옵션을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선물 옵션을 할 줄 아는 저처럼 차트를 보는 사람은 차트에서 어떤 패턴일 때 시세가 나는지를 밥 먹고 저거밖에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제가 16년째, 지금 만으로 16년 됐거든요. 7월달이면 만 16년이에요. 그러면 매일 저것만 하니까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께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단톡방에 못 오신 분들은 무료방에 많이 들어오시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일 날은 패턴 강의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우리가 하던 전체적인 섹터를 아우르는 강의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목소리 때문에 최대한 쥐어짜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달이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말 동안 저도 좀 말 안 하고 좀 더 쉬었다가 다음 주는 조금 더 나은 소리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얼른 목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장자방 전문가님과 1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노란톡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들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자,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입장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1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밤 9시 저희 홍당무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